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전 연인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 연인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 그 전에 전 연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새 연인과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뽑으신 당신은 변화와 모험을 좀 좋아하고 새로운 만남에도 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 상황도 잘 살피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대담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의외로 남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좀 심리적 압박감과 멘탈에 또 약한 편이에요. 그런 당신의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우면서도 좀 독특한 사람에 가까워요. 아마 사귀면서 가끔은 저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귀는 동안 관계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순수하고 마냥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사귀는 동안 관계를 볼게요. 사귀는 동안 관계에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 카드에서 보여요. 그러나 점점 좋아지죠. 그냥 마냥 좋다. 너무 이 사람과 순수하게 좋다. 라는 그런 순간이 보여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 그 순간에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은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굉장히 처음에 좀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속마음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이가 되게 좋았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그러한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후에 근데 이러한 상처를 받았을 때 표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괜찮은 척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는 상처를 조금 받았다 라고 이제 속마음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권태기가 왔을 무렵 혹은 연애가 끝나갈 무렵에 제3자로 인해서 연애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보면은 연애가 끝나는 당시에 주저함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연애에 대해서 조금 권태기 혹은 조금 좀 지지부진함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지지부진함과 그 권태기가 좀 제3자의 개입이나 조금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혹은 조금 연애가 뭔가 한 단계 더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전이 너무 있지 않아서 뭔가 연애가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권태기나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나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어질 무렵에는 처음에는 헤어지자는 말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운을 떼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운을 떼고 나서는 둘 중에 한 명이 그러한 운을 떼고 나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쉬웠고 그런 말들이 조금 반복되어서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카드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또 헤어지는 것은 또 이렇게 반복돼서 그래도 헤어질 수 있을까? 헤어져야 하나? 좀 이렇게 카드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카드에서만 봐서도 지금 재회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카드가 뜨거든요.
여기까지만 일단 전 연인에 대해서 카드를 보고 그 이후에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카드도 미리 제가 뽑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사람과 전 연인을 당신과 비교하는 카드에서도 전 연인에 대한 카드는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전 연인은 공정하고 냉정하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신이 전 연인을 잊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당신이 이미 비교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비교하게 될 새로운 사람은 처음에는 전 연인과 비교했을 때 좀 탐탁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당신과 좀 일만 바라보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결국 당신도 그 사람과 만나면서 만족하고 충분히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전 연인과의 인연은 좀 끝나지 않았어요.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늦지 않은 알맞은 타이밍에 올 거예요. 여러분은 전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 연인이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아마 전 연인과는 그 전이나 그 후에 한 번쯤은 연락으로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해요. 전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끝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대화를 하고 치유한 후에 나아가서 대화를 하고 좀 그 후에 미래를 다가가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대방을 향한 조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좀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어차피 변화는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른 후에 내가 전 연인과는 그게 맞지 않았어. 내가 전 연인과는 조금 힘들었지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점점점 그게 커집니다. 물론 미련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그게 탐탁지 않고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카드로는 여러분이 전 연인과의 연락을 한번 받아보고 전 연인과의 한번 얼굴을 보고 나서는 그 후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전 연인과의 이별이 모두 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조언 카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힘이 들 수 있어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전 연인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 연인에 대한 좀 미화도 되고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전 연인을 더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움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내려두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는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던가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카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카드에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서 운명이 제대로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마 전 연인의 연락이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인과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전 연인과의 재회가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셨어요. 외모, 능력, 성격 정말 두루두루 갖추셨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인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자기가 그 정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이 자기의 인기를 굉장히 체감하고 있으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2번 분과 만났었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되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가진 소유자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 만났을 때는 스파크 같이 아마 사랑이 팍 하고 튀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번 분께서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원래 내가 만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자꾸 생각나지? 왜 자꾸 끌리지? 그런 분이에요.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끌리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자꾸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전 연인분이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럼 그 두 분의 만남이 있었을 때 각자의 속마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 우선 이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굉장히 잘 다루는 분이세요. 근데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잘 다룰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잘 다룰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번 분은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구나,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조금 이상하다, 이 연애가 나에게 조금 벅찬 것 같아, 왜 이렇게 이 연애가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행복한 순간들이 또 굉장히 많았을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좋으면서도 쉽지 않네? 다루기가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게 티가 안 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하셨던 거겠죠. 아마 연애 말쯤에 되어서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후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금 선택지가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관계의 선택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 상대방에게는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뭐 조금 살짝 변한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두고 더 잘해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붙잡아서 더 이 사람과 잘하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 반, 이렇게 반반의 마음이 이미 그 전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행동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카드에서 속마음으로, 그 당시 상대의 속마음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께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연인보다 나는 제 회가 더 급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전에 한번 새 연인과의 비교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카드를 다 뽑아 두었는데요. 네,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연인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미 주변에 알고 있었던 사람. 왜냐면 이게 삼각관계의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연애에 그렇게 질질 매달리고 막 연애가 막 그렇게 급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 사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해야만 연애를 하는 그런 뭐 고급 취미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에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당신에게 빠졌다, 이렇게 카드가 뜨고 있거든요. 굉장히 당신에게 빠졌다, 이렇게 카드가 뜨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쩌면 지금 나 주변에 이런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 연인과 이 사람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도 이 전 연인과 비교한다는 카드가 이렇게 뜬 것인데요. 우선 계속해서 일단 새 연인을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말했듯이 성실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분에 있어서 막 푹 빠지거나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먼저 주지 않아요. 좀 나중에 준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를 조금 받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이 전 연인과의 비교를 당한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나서 그 후에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떠요. 그 말은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가 좀 늦는다. 이 사람 만약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도 이 사람이 외모가 어쩌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전 연인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 연인은 그동안에 무슨 생각일까? 전 연인은 지금 사실은 미련은 조금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 그 여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기는 조금 적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미래, 일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성적인 카드가 계속해서 떠요, 이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막 후폭풍, 감정적인 이런 흔들림 이런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난 앞으로 나아가야지, 미련은 있지만 나아갈 거야.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흔들림 이런 거 굉장히 적어요. 그러고 나서도 뭔가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아니야. 나는 조금 이성적이어야 돼. 이런 게 계속해서 카드가 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제외한 연인이 보고 싶어 하고서 연락을 한다면 고민할 수는 있어요. 고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진지하게. 즉각적으로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럴 가능성은 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러면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일단 우리 한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일회성 만나, 뭐 카페에서 한번 얘기나 해볼까? 뭐 이런 정도의 답장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으로 이게 로맨틱한 관계로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조언 카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소드2가 양자택일이라고 해서 여자 2명을 두고서 선택을 하는 그런 카드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실 거라면 전 연인이 여자가 있는지 혹은 남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서 연락을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연인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또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나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다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까 하고서 조언 카드가 있는데요. 조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 연인을 잡고 싶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인을 잡고 싶다. 제가 일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전 연인과는 어쩌면 좀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싸움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잘 안 되었거나 같은 주제로 싸웠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똑같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전 연인을 만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하여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더 직면적으로 조금 더 좀 빙빙 둘러서 말하지 말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해보면은 좀 그전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직설적이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조언 카드 떴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거고 여러분은 이제 이 페이지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시간을 더 질질 끄지 말라고 하였냐면, 왜냐면 여기서도 이 카드에서도 그 제외 카드에서도 시간을 더 줘봤자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외에 있어서 더 멀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만남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새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를 더 줄 뿐이고,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음의 크기가 더 줄어들어서 여러분에게 더 손해일 뿐이에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여기서 뜨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어도 무언가 계속해서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도 멋있고 좋으신 분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또 많이 또 이런 카드를 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도 내가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 라고 해서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 사람은 날 좀 덜 좋아하는 게 보니까 그럼 그렇지
라고 또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분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문제의 답이 더 명확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2번 분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지금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싶다면 얼른 연락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분과 이미 끝난 페이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기다려서 그분을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어떻게 해서든 다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3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연인과의 재회와 앞으로 다가올, 어쩌면 이미 다가올 새사랑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러기 전 먼저 전 연인과의 관계와 재회 가능성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은 여러분은 강한 책임감과 독립심을 가진 분으로 보여요. 밖으로 봤을 때는 MBTI가 좀 ST 성향이 강하신 분으로 보이시는데요. 어쩌면 여성분이라면 좀 K 장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신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그런 여러분의 전 연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좀 예술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신, 그리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라왔던, 기다려왔던 그런 연애였다. 그런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상대방이 연애 시작하기 전부터 이동수가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말고도 혹시 다른 상대방이랑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장거리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가 해외나 아니면 국내였어도 좀 장거리를 좀 이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기간에 이제 설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이렇게 노력 없이 편안하게만 대하지 않았나, 좀 카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연애 기간 동안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못한 걸로 이제 보여요. 왜냐면 상대에게서는 우선 이동수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아까도 장거리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동수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해 보이고요. 헤어짐이 다가왔을 때에도 두 사이에는 이별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에 이별은 맞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미련이 남고, 또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굉장히 또 있어가지고 이별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결국에 혼자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이별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은 처음에 재회에 있어서 막 적극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마음속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잠도 잘 못 주무시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신 걸로 보이는데요. 재회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결단 내리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올 연인 카드와
그럼 지금 전 연인 카드와 어떻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에 올 연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직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과 전 연인 동시에 이제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고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이 굉장히 가득해져서 이제 고백을 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는 좀 이제 비로소 좀 이렇게 혼돈이 굉장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좀 전 연인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새로 올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굉장히 어쩌면 이상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당신과 함께 이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좀 당신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설레어서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 연인에게 재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조언 카드를 한번 보면은, 전 연인과 그리고 앞으로 올 카드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보면은, 먼저 전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이별을 겪은 관계여도 서로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미 끝난 관계이니 이 관계의 공간을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회 카드에서도 이게 두 개가 재회 카드인데, 재회 카드에서도 재회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좀 카드를 몇 장 더 여기 다 이게 스프레드에 다 나열을 할 수 없어가지고 몇 개 더 뽑아놨었는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여도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고, 연락이 먼저 오는 것도 그렇게 쉽사리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고민하는 카드가 계속 떴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막 먼저 너무 연락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보다 상대 감정이 좀 진정하는 쪽을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회도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카드를 뽑아보았을 때는 조금 재회가 쉽지는 않은 쪽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그 카드들이 이상형의 카드도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카드들이 이제 가족 카드, 이런 가족 카드들도 나오고, 너무 좋은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조언까지 한번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조언 카드가 이제 있냐면은,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는 게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만남을 갖는 그런 태도들이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좋은데요. 또 사람으로 있는 것 또한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아까 전에 삼각관계가 나왔어도 그 사람이 조금 기다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혼돈스러워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과 이어지는 그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소개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만남이 있을 법한 장소에 가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할 사항이지만, 저는 3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께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앞서 카드에 다른 카드분들에게는 뭐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뭐 빨리 연락을 해라, 아니면은 뭐 빨리 선택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조금 더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카드가 너무 좋게 나왔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상형에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굉장히 깔끔하게 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4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연인과의 재회와 앞으로 다가올, 어쩌면 이미 다가온 새 사랑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러기 전 먼저 전 연인과의 관계와 재회 가능성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은 여러분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연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런 여러분의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좀 남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연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두 분의 전에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4번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설렘 가득하게 조금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 자체는 조금 굉장히 좀 두려움과 생각이 많을 수 있는 관계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에서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분께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비중 있게 조금 시작을 해도 될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연애가 시작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두 분께서 조금 일찍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기, 그리고 조금 권태기, 이런 조금 시기들이 일찍 찾아왔을 것 같아요. 특히 전 연인분께서 조금 여러분께 어리광을 부리고 좀 생각보다 생각이 깊지 않은 말들 같은 경우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당시에 상대분의 관계가 미래에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연애의 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게, 좀 그리고 좀 어쩌다 보니 흐름상으로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별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연애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는 조금 가볍고 설렘 가득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였어도 점차 관계의 진지함을 느끼면서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은 이 연애의 시작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가 연애를 감정적으로 좀 푹 빠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연애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다고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별 후 또 두 사람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뽑아놓은 카드 교체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별 후 여러분은 처음에 감정적으로 조금 혼란 속에서도 좀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을 동시에 다루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스로 이별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차분하게 정리하려고 스스로 좀 노력을 한 것이 좀 카드에서 잘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인내까지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조금 자신의 이별을 막 남들과 공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과 내가 이별한 것이 잘 맞겠지? 뭐 내가 이별을 이렇게 했었던 게 좋은 선택이었을 거야.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 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성찰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결국 계속해서 인내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별 후에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별 후에 깨달았음을 보이는데요. 그 후에도 또 큰 후폭풍이 또 오게 돼요.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좋아했네? 생각보다. 내가 너무 힘드네? 하면서 감정적으로 더 큰 바닥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칼에 완전 너무 많이 꽂혀져 있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미련이 엄청 많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연락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여사제 카드도 결국에는 미련 카드로 해석이 되어요. 다 이렇게 미련 카드로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미련이 너무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미련이 있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이를 좀 억누르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냥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억누르는 데 그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전 상대의 속마음과 그리고 전 상대과의 이제 관계인데요. 그러면은 전 상대와 앞으로 다가올 인연, 그럼 누구를 더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사람과 함께 볼 건데요. 자, 이제 새로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굉장히 좀 카드가 여기 있는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서두르기보다 이분을 좀 천천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과거를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또 따뜻한 공감이 필요한 사람이다.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고 따뜻한 공감을 굉장히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만약에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 이제 시작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눈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틈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 이분과 일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당당하고 좀 카드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당당하고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눈에 안 차고 조금 이제 내 스타일인가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한번 만남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의 대시와 고백에 이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 잘 만났어. 그 사람 괜찮지. 너 되게 잘 만났다.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새로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조금 집착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완전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방어적인 태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린 태도가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연애는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막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잘 리드하고 막 되게 안정적인 관계로 보이고 남들도 되게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관계로 보이는데, 상대방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평등하고 좀 공정한 관계를 또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완전하게 또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여기까지만 카드로 보면은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그전 카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전 연인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딱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전 연인보다는 새 연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한번 두 분 다 뭐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전 연인이 여러분들에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연락은 또 취하지 않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 연인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 카드를 굉장히 많이 뽑아봤어요. 우선 제가 전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로는 정말 알맞게 Y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Y라는 카드는 이 관계를 왜 이어나가야 되는지, 이 관계가 왜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연인에게는 연락 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연인에 대한 조언 카드로는 Here and Now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해석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이 Here and Now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메시지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와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없는 미래의 전 연인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집중해라. 아마 과거 연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과거 전 연인이니까 그 전 연인에게 집중을 해서 연락을 해보고 잘해봐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혹은 과거의 전 연인을 잊고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라. 지금 여기에 당신이 있는 이 삶에는 전 연인은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애매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천사의 이제 오라클을 한 번 더 뽑아보았어요. 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카드에서는 또 어떻게 메시지가 나왔냐면, 이제 두 카드 다 같은 맥락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직감이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민하던 것이 맞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의 정신이 또렷할 때 여러분의 직감이 가리키는 것이 맞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던 것이 맞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던 것, 여러분이 하고자 하던 것,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 전 연인이
감정적으로 그리웠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전 연인에 대한 분석하는 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연인에 대한 뭐 장단점 이런 것까지는 분석하지 타로로 뽑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전 연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었다. 감정적으로는 사랑했지만 그립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그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의 직감이 너무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이 가장 또렷한 때 한번 그 직감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기까지가 4번 리딩이고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오라클에서도 그렇고 타로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